네, 건물 매매가 분석을 보면은 종합운동장부터 잠실 세내역까지 이렇게 쭉 일자로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고요. 삼전역 쪽에 준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대로변으로는 3종 주거 지역이고, 노란 색깔로 표현되는 것이 2종 주거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평당 매매가가 대로변이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눈 오는 날 첫 지역 브리핑 맡은 김미연입니다. 저희 조에서는 시작할게요. 강남을 대체하는 잠실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그냥 공부로만 한 게 아니고 김성남 대표님이십니다. 오늘의 자료를 만들어 주신 김성남 대표님이시고, 여기 보면은 미성 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직접 발로 뛰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 롯데 월드 타워예요. 여기 올라가서 사진 찍은 겁니다. 잠깐만. 네, 오늘 발표는 잠실 삼성, 그러니까 그 잠실 지역이 삼성 지역과 연계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같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삼성 잠실 개발기호, 그다음에 삼성 잠실의 광역 입지, 그리고 잠실의 인문학적 환경, 비전과 개발 계획, 교통, 자연환경,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잠실 아파트 분석, 상가 건물 분석, 잠실의 미래, 이렇게 목차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삼성 잠실의 개발 방향. 여기가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현재는 탄천으로 해서 강남 삼성 지역과 종합운동장 이쪽 잠실 지역이 단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으로 인해서 입지가 단결력이 강화되고 단절된 도시 기능이 연결될 예정입니다. 네, 보면은 비즈니스, 국제 업무, 그다음에 기업 업무도 하고요. 마이스가 저희가 이게 마이스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엑서비션 해서 전시 컨벤션, 회의, 그다음에 스포츠, 종합운동장 쪽에 스포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망라하는 국제 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지구가 조성될 예정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추진이 되었고 목표는 31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24년도 10년이 지난 시점인데 아직까지는 좀 그래서 31년도에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조금 길어질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강 탄천 여기도 이제 수변 개발을 해서 지역 간의 연계를 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코엑스고요. 그러니까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코엑스 한 번씩은 가보셨을 텐데 코엑스가 조금 더 커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고요. 이제 코엑스에다가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까지 다 접목시켜서 개발되는 거고요. 코엑스와 현대자동차, GBC, 글로벌 비즈니스 컴플렉스, 그다음에 여기 그 사이가 영동대로입니다. 거기에 봉은사역부터 9호선 봉은사역부터 삼성역까지 여기를 복합 환승센터로 조금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그렇게 개발하고, 그다음에 현대차 GVC, 그다음에 여기에 마이스 단지 이렇게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금방 봉은사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의 광남권 복합 환승센터가 계획 중인데, 여기는 GTX A 노선과 C 노선, 그 다음에 위례신사선, 그리고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버스 52개 노선과 택시 노선이 여기 환승센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남권 복합 환승센터의 기대 효과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관문이 되고 핵심 환승 공간이 되어서 이용객이 60만 명이 예상이 되고,
이게 이제 그 뭐 강남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규모의 교통 허브가 될 예정이고, 아까 거기 그 탄천과 한강역이 연결된 곳에 녹지 공간을 조성을 해서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조금 복잡한 사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복합 환승센터를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본 건데, 지하 1, 2층에는 전시장, 도서관, 그다음에 통합대합실, 박물관, 그런 공공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2층에는 지하철 2호선, 그다음에 3층에는 관광버스와 주차장, 그다음에 4층에 이게 조금 바뀌었는데 그 미래신사선이 4층으로 들어가고 5층에 GTX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이 한강 쪽이고요. 여기가 탄천입니다. 여기가 코엑스구, GBC,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요게 이제 깊이도 약 60m 정도까지 깊게 뚫어서 이렇게 지하 5층 규모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 이제 비전 및 투자 개발 계획인데, 마이스 산업이 이제 그 현대차 GBC 여기가 105층으로, 롯데가 123층을 지으면서 현대차가 105층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정의선 회장이 들어서면서 조금 더 합리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있으신 분이라 105층 안 하고 그냥 5층 2개로 짓겠다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되면 105층이었을 때랑 조금 다르게 또 평가가 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난 상태고요. 그 현대차에서 공공기여금을 준 비용으로 여기 영동대로에 개발을, 환승센터 요거를 개발을 하는데, 두 사업 다 지금은 약간 지지부진하게 결론이 안 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그 뭐지, 종합운동장 쪽하고 다 연결돼서 계획인데, 종합운동장에도 지금 주경기장 쪽 리모델링 그거만 현재는 진행되고 있고, 이 모든 사업들이 이제 그 현대차랑 그 종합운동장은 지금 그 한화 콘소시엄에서 이제 최종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역적인 교통 말고도 잠실 지역에는 지하철이 2호선과 9호선, 8호선, 3호선, 5호선, 수인분당선까지 다 들어와 있어서 교통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뭐 여러분들 한강공원 가 보셨을 텐데, 저희 그 A조에서는 처음에 아침 11월 9일 날 토요일 날에 아침 10시에 만나서 오후 4시까지 여기 현장들을 다 답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잠실 세내역에서 만나가지고 엘스 아파트를 보고 리센트 아파트로 갔다가 한강공원 찍고 다시 와서 종합운동장, 그리고 이제 삼성역 그 GBC 현장 못 찍게 하더라고요, 사진을. 근데 저희가 몰래 찍으려다가 김성남 대표님이 거기 안전요원한테 안전요원 보고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기념사진 찍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봤었고, 그 자연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그 저는 여기 이제 제가 엘스에 살고 자갑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한강공원에 자주 가는데 해가 뜨는 모습 보면 되게 예쁘고, 저녁에 노을 지는 모습도 너무너무 예쁘고, 되게 자연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송파 둘레길을 한 2, 3년 전에 송파구청장님께서 만드셨는데, 한강길과 탄천길, 장지천길, 성내천길을 연결시켰어요. 21km고 자전거 도로도 있어서 여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촌호수, 롯데 월드타워 밑에 보면 석촌호수도 있는데, 여기도 벚꽃도 너무 예쁘고,
네,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한 번씩들 가보셨을 텐데, 여기도 아주 예쁩니다. 어디 갔지? 그 다음에 편의시설하고 백화점은 뭐 롯데 백화점하고 롯데 월드타운 잘 아실 거고, 홈플러스가 있고, 쭉 내려가면 여기 보면은 장지, 문정 이쪽에 보면은 이마트도 있고, NC백화점, 현대 그 시티몰 이런 게 있습니다. 병원은 아산병원과 국립경찰병원이 있는데 김성남 대표님이 30년 단골인데 많이 아프신 건 아니고요. 그냥 검진 받으실 때 가시는 거고. 네, 국립경찰병원 여기는 이제 경찰 소방관 이런 분들이 위주로 하는데 민간인들도 가실 수 있고요. 경찰 공무원하고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조금 할인해 준다고 하십니다. 그다음에 기존 및 재건축 아파트 분석. 제가 여기 잠실 세내역에서 2008년도에 입주장을 했었어요. 세내역 2번 출구 나오자마자 트리지움 상가에서 했었는데 그때가 2008년도였었으니까 서프라임 모기지를 직격탄으로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 2월부터 8월까지는 어느 정도 막 매출도 오르고 8평짜리 가게가 1억에 800이었었어요. 그래서 고정비가 한 1,500, 600 정도 나왔었는데 2월부터 8월까지는 괜찮았었는데 9월부터 매매가 뚝 끊겨가지고 엄청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곳인데 트리지움하고 요런 엘스, 리센츠, 애증의 곳입니다. 레이크 팰리스 요런 아파트들은 2008년도에 다 입주를 했고요. 여기 보면은 파크리오. 이 레이크 팰리스가 4단지인데 주공 4단지 재건축인데 요게 제일 먼저 2006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요 세 단지는 거의 비슷한 2008년도 무렵. 트리지움이 조금 일찍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파크리오가 같이 입주를 했는데 파크리오가 약간 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쪽을 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 재건축이 안 됐지요. 그리고 장미 1차 아파트가 있고 요 근래 르엘 아파트와 레미안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이미 진행이 되어서 시공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25년 말쯤에 입주 예정이고요. 레미안 아이파크는 저번 달 10월 달에 분양을 했는데 저희 강기정 대표님, 강기정 대표님이 도전하셨었습니다. 도전하셨는데 도전하셔서 떨어지셨고, 네. 그리고 르엘 아파트 내년 초에 있는데 또 도전하실 예정이고. 잠실에 이제 국민평형 30평대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은 22년도에 한 20억대 전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다가 지금 현재는 25억대 전후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존 및 재건축 아파트 분석은 잠실 주공 5단지가 지금 교통 영향 평가 이런 심의를 중이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우성 1, 2, 3차 아파트도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되었고 여기는 지금 시공사가 이제 입찰 중인데 GS건설만 입찰에 참여를 해서 올 연내에 다시 재입찰 하려고 하고 있고 우성 4차 아파트는 시공사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제일 빠릅니다. 그다음에 아시아손수촌은 안전진단 단계고 장미 1, 2, 3차가 조합 설립 인가 단계입니다. 아까 이제 저희 레미안 아이파크와 르엘 아파트가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몽천 토성역 앞에 있고 미성 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가 르엘 아파트인데 1865 세대이고요. 그다음에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진주 아파트 재건축인데 2678 세대입니다. 이 아파트 입주 예정 아파트들은 다 이제 교육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학원가가 방이동 학원가, 대치동 학원가 가깝고 잠실 학원가도 있습니다. 잠실 삼전역 인근에 잠실 학원가가 있는데 그 학원가도 가깝고 해서 교육 환경 좋고 교통 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고 편의시설도 뭐 롯데백화점, 롯데월드타워, 방위 목자골목, 석촌호수 다 가까워서 활용하기 좋고 여기가 그 분양가가 5,400만 원, 평당 5,400만 원 정도 해서 17억 내지 18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 아파트들 보시면 파크리오나 뭐 리센치 엘스 보면 24억에서 27억 정도 되는데 한 시세 차익을 적게 잡아도 5억에서 7억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지금 이 아파트들이 후분양 방식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좀 저렴하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 실거주 의무 2년 적용되고요. 근데 이제 그 3년간 거주 의무 유예가 있어서 조금 편안하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권 분석은 저희 이제 잠실 지역에 대표적인 상권이 두 곳이 있는데, 이거 왜 이러지? 방이 먹자는 아까 그 르엘 아파트하고 레미안 아이파크가 있는 그쪽 몽천 토속역 근처에 이제 송파구청 앞쪽에 있는 그 상권이고, 거기에는 원래는 이제 먹자골목이었었고, 송파구청 공무원들이라던가 그 주변에 이제 그 기업들 오피스 상권이어서 주 5일 상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고급 아파트 단지들 이제 르엘이나 레미안은 앞으로 이제 내년에 들어설 예정이고 그 뒤에도 파크리오가 있고 장미 아파트가 있고 해서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주 5일 상권에서 조금 그래도 그 아파트 상권으로 몇 시예요? 시간 지났나?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팬데믹 후에 의료 서비스 매출 시젠 같은 경우는 그 송파구청 건너편에 4억도 저기 매수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먹자 상권에 그 수요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내역 상권은 야구 경기 그 콘서트 관람객의 성지이고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상권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예전부터 잠시 그 서울 4대 상권으로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전통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세내 상권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권. 왜냐하면 이제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 종합운동장도 있고 뭐 그런 업무 지구도 있고 해서 그럴 뿐만 아니고 이제 교통의 요지니까 젊은이들도 많이 찾는 그런 상권이라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권으로 보고요. 여기도 이제 저희가 좀 사진 굉장히 잘 나왔는데 비율이 좀 좋죠. 저희가 조금 인물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건물 거래 동향을 그 최근 2년 동안에 알아봤는데 보면 제가 거래한 건물도 있습니다. 예, 여기는 제가 올해 판 곳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평당 거래가가 1억 1천 정도 되고요. 2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4천, 평당 4천 정도. 그다음에 3종, 여기도 3종 주거지역이, 요거랑 요거랑 다르네. 왜 다르지? 여기 이면도로와 대로변의 차이네요. 대로변은 1억 1천 정도이고, 이면도로는 한 5천, 6천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억 선 정도 되고, 2종 지역은, 되게 싸게 팔았어요. 원래는 7천 정도인데 이 주인분께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200억에 나왔던 거를 150억에 거래하게 됐습니다. 네, 건물 매매가 분석을 보면은 종합운동장부터 잠실 세내역까지 이렇게 쭉 일자로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고요. 삼전역 쪽에 준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대로변으로는 3종 주거 지역이고 노란 색깔로 표현되는 것이
이정주거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평당 매매가가 대로변이 2억 5천에서 3억대고 이면도로는 거기 한 60% 선, 여기 뒤쪽에 여기 모텔촌이 있고 뭐 먹자골목이 있고 이쪽은 한 1억 8천에서 2억 5천대.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평당 대로변은 여기 대로변은 1억 5천에서 2억 5천대이고 이면도로는 1억 2천에서 1억 5천대. 그리고 삼종 주거 지역은 이런 대로변은 좋은 몫은 1억에서 1억 3천대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7, 8천대. 이종 주거 지역은 상권 형성된 요런 지역 같은 경우는 7, 8천대. 그다음에 여기 상권이 없는 주택가 같은 경우는 5천에서 7천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임대 가격은 상업지역은 여기는 지금 1층 기준으로 했는데 대로변 같은 경우는 평당 50만 원,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절반 가격이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상부층으로 가면 한 여기 대로변 그 1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 선이고 지하는 거기에 50% 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평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그리고 이면도로는 거기에 한 5, 60%, 삼종 주거 지역은 15만 원에서 30만 원, 그리고 이면도로는 평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종 주거 지역은 평당 7만 원에서 13만 원, 그리고 주택가는 그 절반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그 잠실 지역을 쭉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서 잠실의 미래를 한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 잠실은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여러 군데에서 살아봤는데 잠실에서 지금 한 17년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를 안 가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고 현재로서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뭐 자연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현재도 굉장히 뭐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이렇게 좋은데 GBC랑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만들면서 한강탄천을 연결해서 이쪽에 이제 그 생태공원도 조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세계적으로 없을 것 같은 자연환경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잠실 지역은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GBC나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개발을 하면서 너무 땅값이 단기간에 오를 거를 생각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원래는 뭐 건물, 토지, 오피스텔, 빌라까지 다 묶어놨다가 풀렸고 아파트만 아직 남아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5년이 최고이기 때문에 내년 6월 달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르엘 아파트, 그다음에 레미안 아이파크부터 시작되어서 재건축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재건축이 이제 나중에 마친 한 10여 년 후면은 좀 어느 정도는 다들 들어설 것 같아요. 그런 그 재건축 들어서고 그다음에 마이스나 GBC 이런 시설들이 거의 다 개발되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도 그렇게 개발이 되는 시점에 있어서 잠실은 어쩌면 강남이나 서초에 버금가는 어쩌면 능가하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A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